화해의 길로 들어선 듯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 하지만 곧 다시 더 세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냈던 윤 후보. SNS에 두 손을 꼭 잡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어렵다는 닭다리 양보까지 한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윤 캠프 정무실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 이 탄핵이란 표현에 이준석 대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탄핵 얘기까지 나왔다. 패싱 논란 등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졌다.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전 의원은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며 사과했고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근본적인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오늘 윤 후보가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점점 격화되던 양측의 갈등, 이대로 봉합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닭다리와 탄핵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닭다리가 나왔는데 신지호 정무실장이 물론 원론적인 얘기라고 뒤에 했지만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분위기가 급 나빠졌습니다. 김지원 최고위원이 그래서 탄핵을 거론하는 분들은 속히 캠프를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총괄실장이죠. 원론적인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의 이영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적절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다른 곳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무게감이나 아픔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앞뒤로 라디오 방송한 것을 봤는데요.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원칙과 절차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서 굳이 이걸 언중유골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면 예. 이 탄핵이 갖는 무게감이 굉장히 당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탄핵될 수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됐었는데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뭐 한마디 또는 표현 하나 사용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의도나 상징을 가지고 쓰는 건데 뭐 좀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신지호 정무실장이 좀 그전에 기분 나쁜 것들이 좀 있으니 그런 감정이 반영된 단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경선이 7월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초선들은 뭐 여야 불문하고 지금 대선이 처음이니까 저도 뭐 잘 모르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본회의장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 왜 이렇게 경선하는데 싸워? 좀 적당히 하라 그래. 막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경선 시작해 보세요. 거기도 똑같을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벌써부터 경선 이제 전인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험한 말들이 주고 받는 걸 보니까 이렇게 뭐 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좀 민망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국민들 삶이 아주 팍팍하시거든요. 소상공인 분들 비롯해서 취약계층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저는 제가 의정활동한 지 지금 14개월 정도 됐는데 여의도에 몸은 와 있지만 시각이나 생각이 아직은 여의도 밖에 있는 견해로 자꾸 여의도를 보게 돼요. 아직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게 긍정적으로 맞나? 여야를 넘어서 저희 경선 전, 지금 경선 중인데 이게 뭐 네거티브를 넘어서 거의 마타도로 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폭 사진까지 드밀면서 했을 때는 여당 야당 하나가 돼서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권이 경선이 치열해도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는데 이건 우리 사실
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서 저는 여랑 야당이랑도 보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좀 자제가 필요한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동감합니다. 사실 뭐 지금 소상공인도 힘든데 4단계에 또 연장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울 거냐, 재원은 있냐 이런 부분 가지고 설전을 벌이면 좋을 텐데 사실은 닭다리를 나눴다, 뭐 탄핵 발언, 토론회를 왜 하냐, 또는 뭐 조폭이랑 사진을 찍은 것 아니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언론이 그런데 더 집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부적절할 것 같긴 국민들 해요. 보실 때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럴 땐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게 당사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도 나눴지만 인생을 걸고 사실은 경선에 그렇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렇게 자기 문제라 그래도 우리 예전에 제3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의 입장이라는 것으로 잠깐 이렇게 유체이탈하듯이 나와서 문제를 보는 습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경우 지금 너무 매몰되어 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 민주- 주에 네. 목요일 날 또 두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제가 주제를 잡아서 아, 미리 좀 좋습니다. 준비를 해서 네.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음 주에 지금과 같은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체계를 예. 이제 완전히 좀 전환해야 그런 되느냐 거죠. 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른바 닭다리와 탄핵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닭다리는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 중요한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음, 한 마리 시키면 보통 닭다리 두 2개 개잖아요. 나오죠. 예. 예전에 그 제가 무의식적으로 TV를 보면서 닭다리를 2개를 제가 혼자 다 먹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닭다리를 준 양보한 사이다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양보하기 어려운 건데 참 닭다리는 사실 닭의 요체라고 할 수 있죠. 요체죠. 예. 근데 제가 정치권에 와가지고 놀라운 게 우리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외워야 되잖아요. 예, 형광펜으로 형광펜으로. 쫙쫙.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요 정치인들이 하신 말을 이렇게 칠해서 해석을 해서 숨은 뜻까지를 찾아서 봐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대범치 못한 분들이 많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동물들도 많이 비유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절한데 이게 그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동물을 비유한다든지 또는 닭의 신체 일부를 비유한다든지 그러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화자는 의도를 충분히 그 효과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뭐 돌고래랑 멸치랑 또 뭐였죠? 뭐 고등어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미어캣, 뭐 사자, 뭐 늑대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리고 또 예. 오히려 머릿속에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동물원 같은 느낌이 이준석 들고. 대표가 일단 뭐 외국에서 학교도 나와서 국내는 드문 미어캣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갈등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다,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듣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직접 나서서 수습에 나선 것은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본인이 나와서 사실 이건 우리가 좀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 사과한다라고 다음부터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직접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서 유감 표명도 했다고 하는데 좀 갈등이 좀 사그라들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그라들 걸로 보이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에 아직 돌입을 안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 게 지난달 31일이니까 예. 아직 보름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기간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냉정하게 보면 실제 일어난 일이냐라고 보다는 해석이 분분하면서
와전되거나 오해되거나 이게 확대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이 에너지 소모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당 안팎 모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수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오해에서 촉발된 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오해 풀고 예. 수습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캠프와의 지금 이 대립이 윤 캠프의 초기에 결합한 원외 인사라든지 뭐 낙선한 예.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같이 제3지대에서 뭔가를 도모하면서 그 대권을 창출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좀 조기 입당 압박으로 인해서 당의 지금 주도권이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도권 싸움의 성격이 전 있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당의 권력 투쟁이고 길게 보면 야권의 어떤 미래 권력을 둔 권력 투쟁이다라고 보시는 주류가 거죠? 누가 될 거냐 하는 사실 문제거든요. 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뭐 그냥 말 한마디 오해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계속 이 주도권 다툼이 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조기 입당 압박도 압박이지만 사실 당에 이제 입당하고 나면은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1위 후보는 당에서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윤 캠프나 윤 후보를 이제 좀 뭐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1위 후보 대접을 지금 잘 안 해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 당권을 잡는 거면 당내에 어떤 세력을 잡기 위해서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그 유일 후보,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모든 당권이 이양되게 되어 있어요. 예. 어차피 이렇게 한시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랑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세력화하고 붙을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상시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짧은 시간에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임기가 2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굉장히 긴 것 같아도.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 지 보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큰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뭐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 시간이 굉장히 짧은 동안 당원들, 국민들 엄청 이슈의 중심에 있거든요. 보는 눈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이 운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습되지 않으면 역풍을 국민의힘이 엄청 크게 맞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거로 근데 봅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른바 이준석 열풍으로 당대표가 됐고 30대 영선이 됐는데 몇몇 인터뷰를 보면 이번 대선에는 만 40세가 안 돼서 출마를 못하지만 다음 대선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하고 내가 준비가 됐으면 그러니까 어떤 역량에 대한 준비가 됐으면 할 의지는 있다라는 표현의 다름 아닌데 사실 이번 국면을 보면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과 대립선을 지은 윤 총장과 30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맞부딪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자기 몸집을 엄청 키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전 그렇게 안 보는 게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항상 싸움에서 승자를 볼 때요. 두 가지를 보죠. 힘이 누가 세냐. 누가 더 지혜가 있느냐. 예. 지혜는 덕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막 중국이랑 전쟁해야 되고 뭐 북한이랑 전쟁해야 되고 일본이랑 전쟁해야 되고 이럴 때는 무사가 누가 더 강해 이걸 보겠지만 대한민국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도 해야 되고 그동안 산업화랑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다음의 아젠다가 무엇이냐,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진화의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시대 정신이 논하고 있는 너무 원론적인 상황에서 얘기. 아니요. 그래서 적절한 끼어듦이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보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모든 제가 국민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건 힘에 대한 우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대선 정권 교체라는 큰 명분 아래서 뭐 내 몸집을 키운다는 거, 저는 그 카드는 먹히지 근데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좀 낮다거나 또는 어떤 뭐 당내에서 비중이 좀 낮을 때 많이 채택하는 전략이 예. 그 여든 야든 그냥 정치권에서 보면 비중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윤희숙 의원이 계속 정책을 예. 가지고 때렸었잖아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광역단체 장이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측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사례뿐만 아니라도 아니 근데 말씀하신 다른 측면도 집 일리가 사람들 때려가지고 몸집 올라가는 거랑 같은 집에서 치고받는 거랑 저는 수지타산이 이거 안 맞는 게임으로 보이거든요. 아, 네. 같은 집에서도 때려요. 여기도 당 차원의 수지 김두관 타산이 후보 있고 네. 개인적인 수지 타산은 당의 수지 타산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근데 같아서. 저는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요새 꼭 누구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내부, 같은 당 내에서 페북으로 대화를 해요. 이쪽에서 메시지가 나오면은 사실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페북에 바로 반응을 하고 사실은 그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언론에 이제 이름이 나고 화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발언을 계속 SNS에 올리거나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당대표가 계속 본인의 어떤 입장, 의견 이런 걸 어찌 될지 봅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페북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서로 아니까 그냥 전화해서 서로 얘기하면 야 그때 나 좀 기분 나빴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페이스북에. 예. 그러니까 타당이면은 사실 그렇게 이제 공방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계속 사실은 같은 그게 당 저희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좋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그 당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후보랑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우리 캠프 인사가 좀 잘 부적절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내 이제 소장파 의원이시니까요. 네. 의원들이 보시기에 야, 이 대표가 좀 너무했어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좀 너무했어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저희 아니면 난처한 소장파 질문입니까? 저희 소장파들도 상당 부분이 캠프로 가 있거나 예. 캠프 후방에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요새 바빠서 예.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그 이준석 당대표가 뭐가 됐든 당대표죠. 저희 30만 명이 넘는 당원들 전체 대표이기도 하고 또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의견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후환이 좀 두렵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승민 전 대표께서도 좀 말을 줄이고 예. 생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예. 하셨는데 말을 줄여야 할 게 진짜 육성의 말이 아니라 그 SNS로 소통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물리적으로 휴가이기 때문에 지금 상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여의도에 있으면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런 한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휴가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집안인데 말씀 주신 예처럼 집에서 다 문 닫아놓고 핸드폰 하는 거랑 예. 똑같은 거잖아요. 예, 불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예,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그래서 상주로 내려가세요. 대화를 직접 하고. 만나러 예, 그런 시도들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삭제하고 오시면 되겠네요. 앱을. 금단 현상이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네. 이분은 이제 역시 닭으로 했었는데요. 구땡땡님께서 알고 봤더니 이 대표가 닭다리를 좋아한 게 아니라 닭 날개를 좋아했던 거 아닐까? 사고가 잘못됐다. 하하. 일단 이 갈등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셨고요. 김땡땡님은 둘 다 자존심이 센 분들이라 갈등 봉합이 절대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